투자회사 명부들도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좀 많이 어울리는데 승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철강업계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안 물려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미국도 많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막상 물려주려고 했더니 세금 문제가 또 엄청나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또 여러분이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 연락하면 되는지 연락처도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 책입니다. 박태준 사상 미래를 열다라고 하는 공저, 여러 교수님들이 공저한 책인데, 그 박 회장님 돌아가시는 해 3월 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서 1시간 예정으로 인터뷰를 갔는데 3시간 동안 안 놔주시더라고요. 가려고 그러면 또 뭐 질문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써서 발표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박태준의 리더십이라는 책도 공저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강업계 리더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기회가 됐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휴넷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실무를 직접 해봤습니다. 밑에 팀 2개 놓고 쉽지 않던데요. 쉽지 않아요. 팀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데 팀장끼리 서로 시기 질투를 하는데 저는 인간이 그렇게 시기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하느라고 한 3개월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간 다 가고, 그 사람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야 뭐 한 40년 동안 제가 계속 논문 쓰고 책 쓰고 공부를 하고 강의도 했지만 실제 해보니까 틀린 이론도 많고요.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론을 적용하니까 바로 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많이 배웠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또 도움을 준 것도 있지만 도움을 받은 것도 참 많았습니다. 우선 시작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표정을 보니까 되게 강철같이 어두운 표정으로 지금 다 앉아 계셔서 이거부터 좀 가볍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3명이 있고요. 여기 3개의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호감을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에 호감, 이쪽을 좌파, 이쪽을 우파라고 합시다. 자, 어느 쪽입니까? 좌파 손 들어보시죠. 좌파, 호감. 여러분 다 좌파. 이쪽이 또 호감을 주죠. 이쪽으로.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진? 이 크기도 다르고 표정이 좀 다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요, 오른쪽 사진을 옆으로 15% 벌린 게 왼쪽 사진입니다. 이거를 이제 15%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얼굴만 연구하는, 표정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발견한 건데, 아무리 험상궂은 얼굴도 옆으로 15%를 벌리면 호감형이 된다. 이 아주 위대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화나고 심각해지면 표정이, 얼굴이 가운데로 모이나 옆으로 퍼지나요? 가운데로 모여요. 가운데. 여러분, 얼굴 옆으로 벌리면서 화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이거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또 재밌는 법칙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15%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실습 몇백 분하고 마주보면서 15% 옆으로 벌리면서 한번 마주보시죠. 너무 한 30% 이렇게 벌리면 좀 해뻐 보이는데. 단순히 사진을 늘리기. 네, 단순히 늘리기.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표정 하나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거를. 그래서 리더십의 다양한 개념이, 정의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기본은 뭔가는요, 리더가 여러분이 리더하려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설득도 하고 지시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면 굉장히 단순하게 판단하고 그 키우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굳은 표정으로 보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면 보아는 아주 단순하게 이 사람이 나의 우군인가 적인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표정만 딱 보고. 그래서 심각한 표정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요, 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겁니다. 강철같이 걸어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표정으로 접근을 하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다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드러운 표정을 해보시고 오늘 되게 돌아가시면서 가족에게부터 좀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마 항상 굳은 표정으로 있으신 분은 갑자기 이제 가족분한테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면 아마 배우자께서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의심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간단한 표정부터 바꾸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서 철강시대 철강사의 리더십 이론, 여러분 뭐 리더십 이론이 뭐 수천 개지만 철강사에 특화된 이론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철강사의 현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맞닥뜨린 문제가 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리더로서 필요한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철강사 리더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히 중소철강사 리더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승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여기는 이제 세금 문제와 승계 문제 이 두 가지. 이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기본에 깔려있는 원리 세 가지입니다. 시대가 바뀐다. 그럼 리더십도 바뀌어야 된다. 이거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리더십 안 통하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학계의 리더십 논문은 어떤 논문들인지 아세요? 기존에 나온 이론들 중에 어떤 이론이 안 통하나 이런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1번이 뭐냐면요, 비전 제시하는 리더 안 통하니까 그거 비전 제시가 당신 거다, 회사 거다, 나한테 맞는 나의 문제,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문제, 이거에 대한 해법을 달라. 이게 요즘 1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같이 나를 따르라, 내가 비전을 제시해서 회사가 잘 되면 너도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탑다운식의 얘기가 안 통하는, 이게 논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는요, 리더의 그릇만큼 회사가 성장한다.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많은 회사 접해봤습니다만 진짜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분 수준은 저 정도다. 그러면 아무리 비전을 더블 매출을 늘리겠다고 외치고 앞장서서 달려봐야 안 됩니다. 진짜로 안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러면 그릇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게 이제 리더십의 과제가 되는, 화두가 되는 거죠. 그 방법을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들으시는 분은 나는 그릇이 큰데 다 이런 생각하시고 나는 큰데 옆에서 안 도와줘서 또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합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는 것이 심화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공하는 리더들을 쭉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굳이 많은 인터뷰를 하거든요. 해봤더니 아까 세종대학 그 연구자 한 3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책도 냈고 세종대학 강의하는 거는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을 제가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읽고 있고 다 정리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전략에 집중합니다. 전략인데 어떤 전략이고 그 전략의 그 포인트는 뭐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우선 시대가 바뀌었다.